부비동이라는 거는 이제 소아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환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수술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호공TV 용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축농증에 대해서 그리고 축농증 수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축농증의 정식 명칭은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이라고 하면은 옆에 그림이 나올 텐데 우리 얼굴에 빈 공간이 이렇게 공기로 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고,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부비동염이라고 하고, 조금씩 지속되면서 당연히 염증이 쌓이고 또 농이나 이런 것들도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농이 축적된다 그래서 축농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부비동염입니다. 근데 이 부비동염은 비염이랑은 조금 구분해서 또 연속된 질병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으신데, 비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바로 보이는 그 구조물들을 비강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비염이라고 하는데, 그 콧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작은 틈을 통해서 부비동들이 연결이 되는데, 부비동에도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비동염 자체로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당연히 거의 없고, 비염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부비동염으로 염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비동이라는 거는 이제 소아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요 뼈로 차 있던 공간에 이제 공기가 함입되면서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상악동이랑 그 다음에 사골동, 그 다음에 전두동, 그리고 저 뒤쪽에 저평동, 그런 부분들의 공기가 찬 부분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이 어릴 때는 없다가 굳이 왜 존재를 해야 되냐, 이 부비동의 기능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다 뼈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공기가 차 있게 되면서 머리의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주머니가 차 있기 때문에 안면골의 뒤쪽에 중요한 신경들이나 중요한 혈관, 구조물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하면 중요 구조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과 만성 부비동염으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이제 3개월을 잘라서 급성, 그 다음에 만성, 그리고 뭐 그 중간은 이제 아급성이라고 하는데, 요 기간을 하루만 넘기면 만성이다, 뭐 전날은 급성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급성 부비동염은 항생제를 포함한 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성 부비동염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급성에서는 무조건 약물, 만성에서는 무조건 수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임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 부비동염은 단순하게 용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해보면, 용종이 없는 경우는 보통 수술적인 치료로 환기를 잘 해주면 보통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용종이 있는 경우는 조직의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조직에 손상이 있고 조직에 부종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건데, 이 용종을 긁어낸다고 해도 체질적으로 점막이 자꾸 붓거나 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비동염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부비동염 수술은 아까 부비동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부비동은 코 안쪽 공간이랑 아주 얇은 통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로 같은 공간처럼 되어서 안쪽으로 이제 배농되는 구간, 그 환기되는 구간이 있는데, 구간들이 이제 막히면서 환기가 되지 않으면서 농이 쌓이고 염증도 지속되고 용종도 더 커지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안에 있는 염증과 용종, 그리고 뭐 농, 이런 조직들을 다 긁어내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비동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넓혀서 환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수술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수술은 내시경을 보면서 안쪽에 이제 좁아진 구간들을 다 이렇게 넓히는 시술들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부비동 뼈를 조금 제거하면서 입구부를 넓히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긁어내고 용종도 긁어내고 뼈 조직을 주변 손상 없이 제거하는 게 수술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수술하는 부분이 요 사골동, 그 다음에 상악동, 그 다음에 전두동인데, 보시면 눈이 있고 뒤에 뇌가 있고 아주 위험한 구조물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는 너무 과감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부비동의 환기를 적절히 유지하는 정도로 시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종이 동반돼서 부비동염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용종을 확실히 제거하고 안쪽 공간을 충분히 넓혀 주어야지 환기가 되어서 용종이 재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용종이 동반된 경우에는 면역 조절제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약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수술 후에 이제 병영 투여하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사용을 해보면 그 약제를 사용했을 때 재발률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축농증, 부비동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급성 축농증은 이제 항생제를 포함해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서 초장에 잡아놔야 만성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만성 축농증은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또 만성인 경우에는 수술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꼭 권유를 드리고, 축농증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